지난 한 주간 미국 중부와 동부를 휩쓴 기록적 폭설. 일부 주에서는 최대 35cm가량이 쌓여 10년 새 가장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유타주에서는 눈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차들은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My four-wheel drive broke down, so I'm using a two-wheel drive with chain. And hopefully I can get out today. 수도 워싱턴 DC에도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제설차가 바삐 움직이지만 도로는 온통 눈으로 덮였습니다. 이번 폭설로 일부 주에서 휴교량이 내려지고 항공편 수천 건이 결항 혹은 지연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This roadway is very slick, very slick. So let me get some traction here and watch my feet here. Ready for this? 설상가상으로 한파까지 겹치며 도로가 결빙돼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Oh my gosh. 운전자가 제멋대로 움직이는 자동차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위험천만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눈폭풍에 이은 한파의 원인은 북극의 찬 기운을 감싸는 제트 기류가 약화되고 극소용 도리가 확장되면서 찬 공기가 남하한 겁니다. 한편 서부 캘리포니아주는 로스앤젤레스 5개 지역에 이르는 산불로 피해가 막심합니다. Okay, the gas is off right now. Just be okay. You gotta be okay. Alright. 코앞까지 닥쳐온 화마에 사람들은 집을 버리고 대피합니다. All right, dude. Yeah, let's get out of here. The fire started coming from down the mountain. We noticed it moving pretty quickly, so we did start evacuating everybody. 9일 기준 이곳 주민 약 18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산불의 발화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지만 건조하고 강한 바람 센타 애나가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이번 화재로 지금까지 최소 11명이 사망하고 만여 채가 넘는 건물이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급 주택들이 즐비한 부촌도 불길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페리스 힐튼, 박찬호 등 유명인들의 저택 역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명 배우들의 소유로 알려진 저택도 형체 없이 사라졌습니다. 서울의 4분의 1 크기 면적을 태우고도 아직 잡히지 않는 불길. 지금까지의 피해액만 88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화재 진압 인력 부족으로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폭설과 산불, 극과 극 기후재난이 미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 스위스 남부의 작은 산간마을 블라텐에서 알프스 산맥 빙하 일부가 붕괴됐습니다. 거대한 먼지 구름이 산 일대를 뒤덮더니 막대한 양의 얼음과 흙더미가 돌진하듯 마을로 쏟아져 내립니다. 불과 몇십 초 만에 주택 대부분이 파괴됐고 마을의 90%가 물에 잠기거나 토사에 매몰됐습니다. How is the situation there, sir? It's always the same. What do you mean? We wait.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그야말로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Where's your house, sir? Just on the back of this landslide. Most everything. Our apartment is just above the water. We will see when we can get there what exactly happened. 마을이 있던 자리엔 흙더미만 남았습니다. 알프스의 평화로운 마을. 수세기 동안 주민들의 보금자리이자 아름다운 관광지로 사랑받았던 블라텐 마을. 하지만 이번 산사태로 마을 대부분이 파괴되면서 이제 지도에만 존재하는 곳이 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조기경보 시스템이 일찍 작동하면서 주민 300여 명이 미리 대피한 상태라 대규모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한 명의 실종자가 발생해 수색을 진행 중인데 마을 대부분이 토사에 덮여 있는 상태라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직 산사태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난 건 아니라고 우려합니다. 알프스 지역의 빙하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산 정상의 빙하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움푹 파여져 있는 것을 뚜렷이 볼 수가 있으며 가만히 들어보면 산사태가 아직 진행되는 소리와 먼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2의 산사태가 우려됩니다. 스위스는 수년 전부터 빙하가 녹으며 발생하는 산사태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지반이 불안정해진 것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대로라면 더 큰 규모의 산사태가 알프스의 산간마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Der Regen, im Winter ist es immer sehr kalt und dann schneit es und wenn dann der Regen kommt, Regen ist ja bereits geschmolzener Schnee. 터전이 사라지고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기후위기. 자연이 주는 경고 앞에 적극적인 대응책을 고민할 때입니다. 불볕더위가 유럽 대륙을 덮쳤습니다. 고온 건조한 열돔이 형성되며 스페인과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남부 유럽의 일부 국가는 가장 더운 6월을 겪었습니다. 프랑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일부 학교는 휴교령까지 예고한 상황,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은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파리의 에어컨 보급률은 10% 미만, 나무 그늘 밑에서 부채를 붙이며 더위를 쫓아내려 애써봅니다. C'est assez désagréable. Par exemple, là, j'ai eu mes examens et honnêtement, c'était horrible en fait. Il faisait hyper chaud dans toute la salle. Là, tout de suite, pour ce pique-nique, on a des éventails, des vaporisateurs d'eau, pchit là. 파리 일부 지역에선 섭씨 40도를 기록하며 역대 6월 최고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도시 곳곳에 설치된 음수대는 폭염에 지친 사람들에게 오아시스나 다름없습니다. Est terriblement chaud et commence à être de plus en plus sec, mais ça sera vraisemblablement le plus humide et le moins chaud des étés qu'on va être amené à connaître dans les prochaines années. 지난 봄 프랑스는 기록적인 가뭄을 겪었습니다. 현지에선 지난 100년간 가장 건조한 봄이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뭄 피해는 어느 정도일까? 보통 이 지역에는 농사가 잘 되면 한 15개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한 씨감자당 지금 씨감자 하나에 보이는 게 2개, 여기 2개 나왔네요. 감자밭 곳곳에서 감자를 캐내 살펴보니 씨감자 하나당 2-3개의 감자만 열린 상황. 평작 대비 4분의 1 수준 수확량입니다. Mais s'il pleut pas là dans les 2-3 jours, c'est fini. Cette culture-là, elle est fichue. Les pommes de terre, ça va être zéro. Et du coup, c'est très stressant et on est toujours en train de regarder sur notre portable la météo. Oui, là peut-être, là cette année, j'arrive à rembourser les emprunts de la ferme, mais peut-être que l'année prochaine, on n'y arrive pas. 극심한 가뭄의 피해는 들녘의 감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인근 지역 양봉 농가를 찾았습니다. 지난해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 절반이 가까운 벌무리를 잃었다는 농부. 그러나 상황이 변했습니다. Complètement inverse. L'année dernière, trop d'eau et là, cette année, pas assez d'eau et beaucoup trop de soleil. 올해는 폭염과 가뭄 탓에 벌들이 꿀을 모으지 못한다고 합니다. 보통 한 해 15통의 벌꿀을 수확하는데 올해는 지금까지 2통을 간신히 채웠을 뿐입니다. Des situations météorologiques comme aujourd'hui, c'est-à-dire des anticyclones, des dômes de chaleur, on en a déjà vécu par le passé, mais avec un climat qui se réchauffe, ces phénomènes vont être de plus en plus sérieux, de plus en plus sévères. 지난 4일 새벽 텍사스 중부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경찰이 긴급히 대피령을 알립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버티고 있는가 하면 전봇대를 붙잡고 구조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긴급 출동한 헬리콥터가 고립된 시민을 가까스로 구해냅니다. 지난 4일 새벽 시작된 폭우는 커카운티를 중심으로 텍사스 중부 전역에 단 3시간 만에 최대 380mm의 비를 퍼부었습니다. Just say this is a 100-year catastrophe. It's a horrible thing that took place. Absolutely horrible. 텍사스 중부를 가로지르는 과달루페 강 수위는 채 1시간도 안 돼 8m 넘게 상승하였습니다. 집이 떠밀려올 정도의 매서운 강물이 도시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도로는 이미 물에 잠겼고 차는 떠내려가 대피할 방법이 없는 주민들이 침수된 집에 고립됩니다. They can't come look. We've lost our cars, everything.
I have my dad on hospice and I need to get him out of here. So anybody, please, if you have a boat or something, I need help. 막대한 물적 피해와 함께 사망자 120명 이상, 실종자 170명 이상이 발생하며 인명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피해가 컸는데 여름 캠프에 참여한 아이들이 갑작스러운 폭우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캠프에서만 24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고 전체 어린이 사망자는 36명에 이릅니다. And it's so hard to know. I mean, I hope that they find him. I can't imagine as a mother what people are going through. 인명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 예산 삭감과 기상 인력 감축이 재난 대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재난 문자 지원이 대피를 늦췄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부인합니다. I would think not. This was a thing that happened in seconds. Nobody expected it. Nobody saw it. We as a federal government don't manage these disasters. The state does. Who's to blame? Know this. That's the word choice of losers. 지난 9일 커빌 지역에서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갑작스럽게 떠난 가족과 친구들을 함께 애도합니다.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이 오가는 지금도 추모의 물결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장한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한 여성을 거리에서 체포해 차에 태웁니다. You should be ashamed of yourselves. You guys probably have family from Mexico.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불법 이민자 단속입니다. 취임 직후 미국 전역을 가리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불법 이민자 체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Chicago, Illinois, we're going to arrest public safety threats. So the president's plan of all of government to attack illegal alien crime in this city, we're going to address it today, starting now. 하루에 1,200명 가까이 체포될 정도의 대규모 작전. Deportation's going very well. People that have been as bad as you get, as bad as anybody you've seen, we're taking them out first. 국내외로 삼엄한 분위기에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직접 거리로 나와 호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I am a daughter of two immigrants that came here illegally, yes. And that's the only crime they've ever committed. I promise you I am not a criminal. I am not trying to hurt you. I just want to live in peace, just like anybody else. 지난 16일 엘살바도르 공항에 미국에서 출발한 비행기 3대가 도착합니다. 탑승자는 베네수엘라인 238명. 곧바로 무장한 차량에 실려 교도소로 이송됩니다. 손발은 결박되고 무릎 꿇린 채 머리는 몽땅 밀립니다. 중범죄자로 취급받은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추방명령으로 자국도 아닌 타국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추방된 베네수엘라인들이 구금된 곳은 중남미 최대 교도소이자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감옥, 테러범 수용센터입니다. 수감자는 주로 갱단원, 혹독한 격리와 보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방에 최대 150명, 변기는 단 2개뿐입니다. 극도로 열악한 수용 환경, 트럼프는 엘살바도르 정부에 87억 원의 구금 대가까지 지불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큰 충격을 던진 한 사람. 트럼프는 왜 추방자들을 구금한 걸까? And these are criminals, many criminals, murderers, drug dealers at the highest level, drug lords, people from mental institutions. That's an invasion. They invaded our country. In that sense, this is war. 수감자 중엔 전직 축구 선수 레이에스 바리오스도 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그의 문신을 갱단 소속 증거로 보았으나 축구팀 로고로 밝혀졌습니다. 아내와 함께 이민한 이발사 프랑코 카라바요. 체포를 주도한 국토안보부조차도 범죄 이력을 찾지 못했습니다. So now they're saying on paper he's believed to be a gang member. With no known criminal history. No criminal history and no explanation. No explanation whatsoever. 이민자 추방을 위해 꺼내든 트럼프의 카드. 그러나 인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To
주택가에서 이민 세관국 단속반이 한 여성을 체포합니다. An innocent woman. You do not show any warrants. Get out of our neighborhood. 16살 딸은 엄마를 태운 단속반 차량을 막고 나섭니다. 주민 20여 명의 항의에도 차는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을 맨발로 쫓아가던 딸까지 체포됩니다. 모녀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는 등 지역 언론이 들끓자 이민세관국은 구금된 여성이 폭행 혐의 등으로 여러 번 체포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범법자들을 우선 단속한다는 방침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전과가 없는 이민자도 구금되고 있습니다. 시라큐스 대학 연구소가 현재 구금된 이민자들을 분석한 결과 절반 가까이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었습니다. 운전 중에 교통단속에 걸렸다가 구금되고 추방될 위기에 놓이기도 합니다. 4살 때 미국으로 건너와 19살이 된 이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Have you ever been to jail? Oh, you're going. I cannot go to jail. I have my finals next weekend. If you're in the country illegally, you're not off the table. I said that from day one. Prioritizing something doesn't mean you forget about the rest. If you got the resources to take this down criminal, you're going to do it. It's a violation of law and enters country illegally. It is a crime. 영주권자마저 입국하다 구금되고 법원과 학교 주변에서도 영장 없이 체포되는 상황에서 이민자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차로 약 10시간이 걸리는 태국과 미얀마의 국경 지역 메솥. 숲길을 따라 한참을 들어가야 미얀마 난민촌이 나타납니다. 진입을 시도했지만 태국군이 입구를 통제했습니다. 이곳은 미얀마 내전을 피해 태국으로 건너온 난민들이 모인 미얀마 난민촌입니다. 약 8만 명의 난민이 9개 난민촌에 거주하고 있으며 태국군이 출입을 통제하는 가운데 이들은 국제기구의 지원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난민촌 입구마다 태국군의 경비가 삼엄한 상황. 제작진은 울타리 주변을 탐색하며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지난 1월 난민촌 내 병원들이 갑자기 문을 닫으며 환자들은 긴급히 옮겨졌습니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환자도 있었습니다. 미국 국제개발처의 원조가 중단되면서 그 지원을 받던 병원도 폐쇄된 겁니다. 지난 1월 20일 트럼프는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조를 90일간 중단했습니다. 클리닉엔 내전 부상 환자도 많습니다. 교전 지역에 살던 소년 친민고는 숲에서 나무를 캐다 지뢰를 밟았습니다. 결국 소년은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파나마의 항구 도시 미라마르. 미국에서 쫓겨온 이민자들이 남미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찾는 중간 거점입니다. 이들은 미국에서 추방됐거나 추방을 피하려고 스스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Con todo cambió porque ya todo es diferente. Ya prácticamente a uno el latino ya como que se siente como perseguido y todo eso.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체포와 강제 추방이 확대됐습니다. 압박이 강해지자 비자 없는 이민자들은 할 수 없이 남미로 돌아가는 겁니다. 미라마르는 중부 아메리카에서 남미로 가는 해상 경로의 새로운 관문인 셈입니다. 하루에 수십 명에서 수백 명까지 이 항로를 통해 콜롬비아로 이동합니다.
긴 항로를 여행하기엔 터무니없이 작아 보이는 배. 20명 남짓한 승객 속엔 한 살배기 딸과 함께 탑승한 렌조 가족도 있습니다. 취재진도 이들과 동승해 여정을 직접 따라가 보기로 합니다. 기상이 좋지 않아 이틀이나 미뤄진 일정.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다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미라마르에서 푸에르토 오발데아까지 가는 뱃길은 수시로 전복 사고가 나는 위험한 항로입니다. 언제든 배가 뒤집힐 수 있는 상황. 모두 눈을 감고 신에게 기도를 드릴 뿐입니다. 함께 탄 동료도 바다의 변화를 심상치 않게 여깁니다. So they go into the air. They go into the side of the air because the weather is not good. The well is too high. 출항 2시간 만에 급변한 날씨. 파도는 금방이라도 배를 집어삼킬 기세고 비바람까지 거세게 몰아칩니다. 한 살배기 아이는 거의 탈진 상태. 모두 죽을 힘을 다해 말없이 견딜 뿐입니다. 최근 역주행 이민자들이 증가하면서 전복 사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이 항로에서 21명이 탄 배가 전복돼 8살 아이가 익사했습니다. 취재진이 탑승한 배에도 문제가 생겨 가까운 섬으로 급히 피해 들어갔습니다. Esa motora ahí, los carburadores cogieron agua y eso, así que están limpiándole eso y por ahora nos vamos mañana temprano, porque tenemos una bebé y entonces para no estar de noche por ahí, porque nos vamos mañana temprano. 한 살인 알리아에게도 가혹한 여정. 마른 옷으로 갈아입은 아이는 엄마 품에 안기고서야 진정됩니다. 다음 날도 기상은 좋지 않았습니다. 7시간 넘게 이어지는 험난한 여정을 이민자는 묵묵히 버티고 있습니다. 렌조 씨는 비바람과 파도를 막기 위해 오랜 시간 우산을 든 채 온몸으로 가족을 감쌌습니다. 강한 비바람 속에 체온까지 떨어졌고 여성들 대부분은 탈진 상태입니다. 그렇게 7시간을 버틴 끝에 이민자들은 마침내 목적지 푸에르토 오발데아에 도착합니다. 이번 항해는 끝났지만 이들에겐 아직 또 다른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Horrible. Yo creo que eso ni se puede explicar. Lo que uno vive es horrible. Pero ya gracias a Dios llegamos. Horrible. 이틀 후 이민자들은 다시 배에 오릅니다. 남은 여정은 더 위험하지만 어떤 지원이나 도움도 없습니다. 스스로 견디고 버텨야 하는 길입니다. 미 플로리다주 광활한 습지 위 해공항 부지에 지어진 대규모 불법 이민자 수용소 엘리게이터 엘커트레즈. 플로리다 늪지대의 악어가 대규모로 서식하고 있습니다. 탈출 불능의 상징 엘커트레즈 감옥. 전설의 갱스터 알카포네의 구금지이자 많은 예술 작품의 모티브가 됐습니다. 플로리다주의 불법 이민자 수용소는 이 감옥과 악어를 결합한 명칭입니다.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을 시찰했습니다. 철창 안에 2층 침대를 수백 개 설치한 형태로 수백 대의 CCTV로 둘러싸여 있고 최대 5,000명까지 수용 가능합니다. 트럼프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에 더 고삐를 죄겠다고 해석되는 이 구금시설에서 나가면 습지로 둘러싸여 출구 없는 고립된 곳에서 악어밥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Alligators, we're going to teach them how to run away from an alligator, okay? If they escape prison, how to run away. Don't run in a straight line. Run like this. And you know what? Your chances go up about 1%. SNS에는 악어와 트럼프를 주제로 각종 패러디도 나오고 있습니다. You'll have a lot of people that will deport on their own because they don't want to end up in an alligator Alcatraz or some of those other places. So I think this is a model, but we need other states to step up.
이민자 문제는 불법 이민자 추방을 넘어서 출생 시민권 박탈과 귀화 시민권 박탈 논쟁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자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고 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부모 중 한 명이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으면 미국에서 태어나도 출생 시민권을 주지 않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적용 여부와 범위를 둘러싼 엇갈린 판결과 공방이 계속되고 오는 27일부터 28개 주에서는 출생 시민권이 제한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10일 뉴햄프셔 판결 이후 이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주에서 출생 시민권을 허용하게 됐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이민자 일론 머스크. 정적으로 돌아선 그를 트럼프가 추방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머스크 추방 관련 영상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슬로베니아 출신 이민자 멜라니아의 추방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Melania, the First Lady, a model, applied for and was given an EB-1 visa, and what that stands for is an Einstein visa. Critics argue that Melania's modeling career lacked the acclaim needed to qualify for such an elite immigration path. 누리꾼들은 이런 논리라면 멜라니아의 귀화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며 트럼프의 시민권 박탈 정책이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폴란드 두 나라를 잇는 다리.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독일 국경 경비 대원들이 한 대씩 세워 꼼꼼하게 심사합니다. 불법 체류자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007년 폴란드도 쉥겐 협정에 가입한 이후 이 다리로 하루 평균 5천여 대의 차량이 자유롭게 오갔습니다. 그러나 맞은편 독일이 국경 검문을 하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Muss mit Ausweis, Pass, Reisepass auch dabei. Ohne das geht nicht. Manchmal ich gehe zweimal, dreimal pro Tag oder pro Woche. Jetzt ich kann nicht einmal pro Woche einfach. 지난 7일부터는 폴란드도 독일 국경 52군데에서 출입국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독일이 국경에서 적발한 무단 입국 난민들을 폴란드 쪽으로 밀어내자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독일은 지난해 9월부터 이웃 9개 나라와의 접경 지역에서 밀입국 시도자들을 적발해 현장에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Wegfall der Grenzkontrollen in der Vergangenheit hat ja nicht die Kriminalität nachgelassen. Das macht Deutschland ausdrücklich sicherer. Jetzt machen wir es wieder und der Erfolg spricht für uns. 지난 5월 출범한 메르츠 내각은 선거 때 공약한 정책에 따라 난민 기준을 바꿨습니다. 이젠 엄격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난민 신청자는 국경에서 입국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난민 심사에서 탈락하면 즉시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난민 출신 국가의 치안이 불안해도 남은 가족을 독일로 데려오기도 어렵습니다. neu ankommenden Asylbewerbern, Flüchtlingen nicht zurechtkommt und deswegen auch diese Zurückweisungen weiterhin stattfinden werden. 멕시코 북부 국경도시 티후아나. 긴 행렬은 국경 검문소로 이어집니다. 멕시코 접경 지역인 캘리포니아주의 최대 국경 검문소. 이곳만 통과하면 미국 샌디에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경 검문은 이전보다 훨씬 더 삼엄해졌습니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밀입국 방지를 내세우며 국경에 긴 장벽을 설치했습니다. 높이 9m, 장벽의 길이는 약 1044km에 달합니다. 하지만 높은 장벽도 이민 흐름을 막지 못했고 사람들은 다른 길을 찾습니다. 취재진은 국경에서 밀입국 브로커 코요테와 어렵게 접촉했습니다. 이 여성은 10년째 밀입국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거열해. Sí, es uno de los lugares donde los están pasando ahorita como están trabajando. 코요테가 안내한 곳은 국경과 인접한 도로공사 현장. 이들은 현장 인부를 매수해 통로를 팠는데 이 통로를 통해 미국 국경을 지하로 은밀하게 건널 수가 있습니다. Esta es la barda. Esta barda que está allí es donde tienen ahí que cruzar ya. 코요테가 가리킨 공사 현장에는 밀입국 통로가 3개나 있습니다. 교묘하게 감춰진 통로는 맨눈으로는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después de Trump ha subido los cruces y el precio también. Porque antes cobrábamos $6,000, ahora cobramos $8,000 por un cruce sencillo. 지난 6월 미국 당국은 멕시코 국경 지하에서 비밀 통로를 적발했습니다. 터널은 티후아나에서 샌디에고 인근 창고까지 이어지며 길이는 약 890m에 달합니다. 조명과 전기, 환기 시설은 물론 레일까지 갖춘 정교한 구조였습니다. 미래국 브로커에 따르면 이런 시설은 아직 곳곳에 존재합니다. 반면 이민자들에 대한 미국의 단속은 어느 때보다 강력합니다. 이민세강 단속국은 올해 3월에 12,300명, 4월 17,200명을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추방된 사람 중 많은 이들이 티후아나 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합니다. 이곳은 미국으로 가기 위한 멕시코 최대 관문이지만 추방된 사람들이 머무는 무덤과도 같은 곳입니다. I'm spent 20 years in USA, so I'm you back, and then you back with nothing.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이들은 절망 속에 쉽게 마약에 빠져듭니다. 현재 티후아나 거리의 노숙자는 2,500여 명에 달하며 그 수는 점점 증가 추세입니다. It's really bad because once you get hooked, there's no going back, you know? There's no going back. 장벽은 높아졌고 국경 앞 절망도 함께 깊어갑니다. 추방된 사람들의 삶은 티후아나에서 멈춰버렸습니다. 행정명령으로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연 트럼프 대통령. And it's not fair that we should have a $200 billion deficit. 관세는 멕시코 25%, 캐나다 25%, 중국 추가 10%입니다. 이례적인 상황에 캐나다는 25% 보복 관세로 맞대응했습니다. 미국산 주류, 주스 등 캐나다 내 미국 주력 제품을 타격했습니다. 트리도 총리도 기자회견에서 섭섭함을 토로합니다. From the beaches of Normandy to the mountains of the Korean Peninsula, we have fought and died alongside you. I want to speak directly to Americans. It will have real consequences for you. Tens of millions of Canadians from coast to coast are aligned and united. 관세를 향한 캐나다 국민들의 분노는 미국산 불매 운동으로 확산, 국산품 구매 운동까지 이어졌습니다. Product of Canada. Canadian chips. No states of anything, no U.S. stuff, because well, look what they're doing to us. They're ruining our economy. 트럼프는 취임 전부터 노골적으로 캐나다와 트리도 총리를 압박했습니다. What I'd like to see, Canada become our 51st state. And I said that to, as I called him, Governor Trudeau. I said, listen, what would happen if we didn't subsidize you? 캐나다는 파는 물건이 아니다 라는 문구를 내건 상품이 불티나게 팔리는 등 애국 소비도 등장했습니다. 온타리오 주지사는 이 모자를 쓰고 미국에게 일침을 날립니다. You know something? To the president, I'll make him a counteroffer. How about if we buy Alaska and we'll throw in Minnesota, Minneapolis at the same time? 반미 감정은 야유로 격화됐는데요. 지난달 15일 미국과 캐나다가 아이스하키 4개국 대회 예선에서 격돌했습니다.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경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10초도 지나지 않아 양국 선수가 서로를 매섭게 노려봅니다. 그리고 갑자기 시작된 격렬한 난투극. 심판이 달려들어 흥분한 선수들을 급하게 말려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2차전이 시작됩니다. 캐나다 선수가 미국 선수를 빙판으로 쓰러뜨리자 관중석에서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아이스링크를 뜨겁게 달군 몸싸움. 그 배경에는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 전쟁이 있습니다. Canada has a very big car industry. They stole it from us. We don't want their cars. We want to make the cars in Detroit. 자국 산업 보호와 마약 유입 억제를 이유로 캐나다와 멕시코의 관세 부과를 예고했던 트럼프 대통령.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 수도 있다고 재차 언급하며 자극합니다.
그리고 2월 20일 아이스하키 결승전에서 또다시 맞붙게 된 미국과 캐나다. 경기 시작 전부터 양국 팬들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치열한 승부를 예고했습니다. You heard the people booing the national anthem, but I think ultimately they'll be praising the national anthem. Go home and watch the hockey game. It should be interesting. 하지만 공교롭게도 캐나다 대표팀이 연장전 마지막 득점으로 미국을 꺾고 극적인 우승을 차지합니다. 득점과 동시에 캐나다 선수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지릅니다. 경기를 지켜보던 트리도 총리도 곧바로 SNS를 통해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오랜 이웃 멕시코도 트럼프 2기를 맞으며 난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멕시코반으로 불려온 바다 접경 지역의 이름을 미국만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번에는 멕시코 대통령도 바로 반박했습니다. Reconocido el nombre por Naciones Unidas, pero el siguiente, ¿por qué no le llamamos América Mexicana? Se oye bonito, ¿no?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또다시 전용기 안에서 미국만을 언급합니다. We have to find.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flying over the recently renamed Gulf of America. Please enjoy the flight. Wow, he did that well. That's a good shot.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예정대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집행하겠다고 밝히면서 3국 간 날카로운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5년 만에 다시 만난 인도의 모디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기자들이 무슨 얘기를 나눌지 묻습니다. Number one is they're going to be purchasing a lot of our oil and gas. We have more oil and gas tha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by far. 정상회담의 또 다른 성과도 발표합니다. Starting this year, we'll be increasing military sales to India by many billions of dollars. We're also paving the way to ultimately provide India with the F-35 stealth fighters. 그런데 정상회담이 끝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냅니다. It's impossible for him to sell a car practically in, as an example, India. I don't know if that's true or not, but I think tariffs are like 100% imported. The tariffs are so high, they don't want to. Now, if he built the factory in India, that's okay, but that's unfair to us. 타이완 가권 지수도 연일 하락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They took the business away. Taiwan took our chip business away. It was taken from us, and we want that business back. 깜짝 놀란 타이완 정부 바로 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未来将透过双方紧密合作，扩大对美国的投资与采购。 타이완 정부는 70억 달러, 약 10조 원에서 14조 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 구매를 검토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 관세 부과로 각국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던 시점. 중국은 세계 거점 도시에 대규모 춘제 행사를 열어 자국의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전통적 우방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기간 산업 투자도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 베트남 의회는 중국과 베트남을 연결하는 철도 현대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양국 국경의 노후화된 철도 구간을 현대화하는 사업입니다. 총 83억 달러가 소요되는 이 대규모 프로젝트의 일부는 중국 정부가 지원합니다. 세계 인구 4위이자 아세안 최대 경제국인 인도네시아는 지난 1월 중국이 주도하는 브릭스의 1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이로써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글로벌 사우스 연대는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The territory to the immediate south of our border is now dominated entirely by criminal cartels that murder, rape, torture, and exercise total control. It's time for America to wage war on the cartels, which we are doing. 미국의 관세 압박에 지난달 27일 멕시코는 마약범들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En coordinación, cooperación, respeto a la soberanía y reciprocidad internacional con el gobierno de Estados Unidos, se acordó el traslado de 29 generadores de violencia requeridos por el Departamento de Justicia de los Estados Unidos.
마약 범죄자 29명 중 미국이 40년간 쫓던 나르코 중의 나르코, 킨테로가 포함됐습니다. 현상금만 2천만 달러, FBI 10대 수배범 명단까지 오른 마약 거물입니다. 그는 1980년대 멕시코 최대 마약 조직 과달라하라 카르텔의 공동 설립자이자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근무하던 미국 마약 단속국 요원 키키, 그의 납치, 고문, 살해를 지시한 인물이 바로 킨테로입니다. 미국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Cómo? Nada, negativo, nada. No debo nada con Estados Unidos. Nada. 멕시코에서 4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킨테로, 2013년 조기 석방됐지만 미국의 강력한 요청으로 2022년 다시 체포됐습니다. 미국이 원하던 거물, 킨테로가 포함된 이번 송환은 미국 멕시코 범죄자 송환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미 법무부와 마약 단속국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If you hurt one of us, there is no border we will not cross, and there is no criminal that can escape the reach of the DEA and the rule of law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지난 3일 백발의 노신사가 백악관을 찾았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This is a very big day. Gentleman is a very unique man. You would say, wow, he's a legend. 트럼프의 찬사를 받은 이 사람은 반도체 기업 TSMC의 회장입니다. For this all the investment, 165 billion, is going to create thousands of the high-paid jobs, as the president just announced. TSMC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이미 65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생산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천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면서 2030년까지 세 번째 공장을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타이완 여론은 엇갈렸습니다. 是用他的聪明，用他的智慧呢，化解了一场台湾可能会遭遇到的一个危机。主权产业移动，它在移动，它在往境外移动。它告诉我们两个东西：留在台湾有经济风险。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의도는 뭘까?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과학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상징이었지만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인텔을 구하기 위해 TSMC를 압박할 거란 겁니다. 타이완 기업의 대규모 투자 제한 발표 후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Should China decide to isolate Taiwan or China decide to take Taiwan? But this would certainly, I can't say minimize. That would be a catastrophic event, obviously. But it will at least give us a position where we have, in this very, very important business, we would have a very big part of it in the United States. 트럼프 2기 국방부 핵심 인사도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I've always said that Taiwan is very important to the United States, but as you said, it's not an existential interest. 지난 11일 중국 양회가 폐막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을 5%로 정하고 국방비를 지난해보다 약 7.2% 증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역과 관세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타이완 정부에게는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For generations, this ally to the north has been by your side.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트럼프 당선 후인 12월부터 미국에 내보낸 광고입니다. Ontario is your third largest trading partner and the #1 export destination for 17 states. 깊은 경제 관계를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관세가 현실화되자 주 정부의 대응은 강경했습니다. 주 소유 주류 판매점에선 미국산을 다 치워버렸고 단전 위협까지 했습니다. Let me be clear. I will not hesitate to increase this charge. If necessary, if the United States escalates, I will not hesitate to shut the electricity off completely. 그런데 주민들이 걱정하는 건 관세 문제가 아닙니다. 트럼프가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만들려 한다는 국가 존립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 마음의 표시가 집 앞에 내걸린 국기입니다. 군인이었던 존 영씨, 캐나다의 국가 스포츠인 하키스틱에 국기를 새로 사 걸었습니다. Patriotism towards my country and my flag, and everything that Donald Trump has been saying, making us the 51st state, and Canada's weak, and I'm not really concerned with the tariffs. 미국산은 사지 않겠다는 움직임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캐나다산이면 더 좋겠지만 미국산만 아니면 된다는 반응입니다. It's made in Louisiana, I believe. Yes, Louisiana, and I won't be buying it anymore. I will be looking for something else. I don't know what yet, but I will be looking for something else. 경제다국 독일에서도 잘 사는 도시로 손꼽히는 바이에른주 뮌헨. 바이에른 원동기 주식회사 BMW는 지역 경제를 이끌어가는 세계적 기업 중 하나입니다. 뮌헨 사람들은 자동차 산업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Was die Automobilbranche für die Deutschen bedeutet, für uns bedeutet das alles. Wir sind eine Autofahrernation. Also nicht nur für die deutsche Wirtschaft, deutsche Industrie, auch für die deutsche Arbeiterschaft. Das ist ein ganz wichtiger Faktor in Deutschland. 독일이 자랑하는 프리미엄 차량의 주요 수입국은 바로 미국입니다. 지난해에만 44조 원 상당의 차량을 미국으로 수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독일은 100조 원가량의 대미무역 흑자를 달성하며 새로운 기록을 썼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산업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Frankly, friend has been oftentimes much worse than foe. And what we're going to be doing is a 25% tariff on all cars that are not made in the United States. 일부 독일 국민은 미국 상품 보이콧에 나섰습니다. 미국산 제품이나 미국 브랜드의 상품을 사지 않겠다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Also ich würde tendenziell eher versuchen, auf amerikanische Produkte zu verzichten. Aktuell tatsächlich wird es gefühlt immer schlimmer. Also ja, halte ich nicht viel von. 포도 증류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소도식 꼬냑. 지역 주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C'est injuste pour Cognac parce que nous on n'est absolument pas dans cette affaire-là. Nous on a besoin de vendre et d'exporter le cognac au monde entier. Bah déjà Donald Trump, moi je l'aimais pas avant, maintenant je l'aime encore moins.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온 포도밭.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희망찬 때이지만 걱정이 앞섭니다. 기후 변화로 농사가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Un manque d'eau. On constate qu'avec le réchauffement climatique, l'eau devient un challenge de plus en plus important. 설상가상으로 미국에 관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꼬냑 연간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수입하는 최대 시장입니다. 관세로 가격이 3배 가까이 오른다면 고가의 꼬냑을 팔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가족 기업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증류소가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Des entreprises, des producteurs qui peut-être disparaîtront suite à un choc économique comme ça. Pour l'instant, c'est difficile de donner une réponse parce qu'on ne sait pas encore si ça va être 25 versus 200 et c'est pas du tout les mêmes choses. 전문가는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면 세계 경제 질서가 재편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Je ne suis pas sûr en tout cas que les États-Unis gagnent. Le marché américain va en pâtir et que de nouvelles relations économiques importantes vont se développer, notamment entre l'Union européenne et l'Asie, et sans doute y compris la Corée. 중국의 동남아로 불리는 윈난성, 베트남과 미얀마, 라오스 세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라오스와 마주보고 있는 모한진에서는 발길 닿는 곳마다 망치 소리가 요란합니다. 선봉에 서서 대외 개방의 새로운 고지를 가속화하자라는 선전물 아래 중국 라오스 공동 경제협력구 산업단지가 외양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우리 한국 기업을 포함해 투자 시찰단이 바쁘게 오가며 입주 혜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소득세 전액 면제, 2029년까지는 50% 감면 조건을 내걸고 해외에서 입주 기업을 모셔오고 있습니다. 작은 국경 검문소를 지나던 왕복 2차선 도로는 12차선으로 확장 공사 중입니다. 과거 연간 60만 톤 수준이었던 중국 라오스 육로 화물 운송량이 최근 7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제 중국의 눈길은 라오스 너머로 향하고 있습니다. 중국 라오스를 잇는 고속철과 태국의 방콕 농카이 고속철을 연결하는데 최근 태국과 합의했고 이에 더해 미얀마와 베트남, 캄보디아까지 선로를 연장하는 게 중국의 목표입니다. 이 1대1로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중국은 태국만까지 진출해 해상무역의 판도를 바꿀 수 있게 됩니다. 双方要继往开来，携手前行，推动中泰命运共同体建设走深走实。 중국은 미얀마에서 강진이 발생하자 긴급 구조대를 급파하고
2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해외 지원과 구호를 담당하는 정부기구를 사실상 해체시키자 그 틈을 파고든 겁니다. 미국의 부재와 공백은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활동 공간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4월 2일 전 세계를 향해 상호 관세를 발표한 트럼프. If you look at that, my fellow Americans, this is Liberation Day. 관세는 시위의 불씨가 됐고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각국은 무역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Is worse than the worst case scenario of the tariff. 상호 관세 영향을 받는 세계 주요국의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했던 억만장자 CEO들도 그의 관세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관세로 인해 물가가 오를 것을 우려 미국 시민들 사이에선 생필품 사재기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I'm in survival mode. I guess I have 2 kids, so I'm just trying to get by. 트럼프는 공화당 만찬 연설에서 관세에 대한 강경 발언을 이어갑니다. Making $2 billion. In addition, we have a lot of countries coming to see us that want to make a deal, and we're doing things that nobody's ever even thought about. 그의 뒤엔 트럼프 행정부 관세 책사였던 피터 나바로가 있습니다. And the president's talked a lot about how tariffs can be helpful as a tax, effectively, as a way to raise revenue here in the United States. And they do raise revenues. They will, I see them as a tax cut, Andrew, because they're going to help pay for the biggest tax cut in American history. 트럼프의 또 다른 파트너 일론 머스크는 이탈리아 정당 연설에서 관세 정책에 반대 의견을 드러냅니다. I'm hopeful, for example, with the tariffs that both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should to a zero tariff situation. 트럼프의 두 남자 머스크와 나바로가 충돌했습니다. 머스크는 나바로의 하버드 박사 학위를 조롱, 나바로는 맞대응했습니다. This zero tariff thing, it's a misdirection. Elon's a car manufacturer, but he's not a car manufacturer. He's a car assembler. 테슬라가 미국산 부품을 가장 많이 쓴다며 그를 멍청하다 비난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관세 정책을 향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With massive American tariffs and massive tariffs on American goods in every other country on earth, that is a terrible outcome. I hope he negotiates zero tariffs with as many of them as we can. I don't know what the president's going to do. I don't know what's in his head. 트럼프의 다음 행보에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트럼프는 또다시 관세를 90일간 유예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관세는 발표 13시간 만에 멈췄습니다. 그 사이 금융시장은 요동쳤고 주가는 폭락한 가운데 미국 시민들의 분노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전쟁의 구도가 명확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조금씩 올라가던 대중 관세율이 54%에 이르자 중국도 본격적인 보복 관세로 맞대응했습니다. 미국이 90일 관세 유예를 시행할 때 중국만 예외였고 이번 주에는 최대 245%의 위협적인 대중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The ball is in China's court. China needs to make a deal with us. We don't have to make a deal with them. There's no difference between China and any other country. 중국 정부는 협상 대신 자국 항공사들에게 미국의 주력 수출품인 항공기 구매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这场关税战是美方发起的，中方采取必要的反制措施，是为了维护自身的正当权益和国际公平正义，完全合理合法。 양국의 첨예한 대립 속에 중국 사회에서는 애국 소비 열풍이 불고 중국 내 미국인들에게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我要用我的购物抵制来给美国的巨头、零售商一记重锤。 중국 소비자들은 미국 제품을 거부하고 중국 제품 구매를 장려하는 애국 소비 캠페인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百事可乐必须戒掉，正好减肥。苹果换成华为。 중국인들은 트럼프가 주장하는 미국 제조업 부활의 실현 가능성을 풍자하고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中国14亿的人口，所以讲这个内循环这一块，他比他肯定能打过他。
而且特朗普现在是以世界为敌人。 As you see, we have these beautiful letters that the president has signed. 각 나라의 미국의 관세 서한이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서한에는 미국의 주요 교역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이 명시돼 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관세 50%를 통보받은 브라질입니다.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소식에 브라질 국민은 분노했습니다. 브라질을 존중하지 않는다며 트럼프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고 트럼프 인형의 화영식까지 열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Não, é um absurdo o que o Trump está fazendo. É colaborativo e para os Estados Unidos nunca foi, né? Sempre foi tudo tirado muito à força. 미국 내 오렌지와 커피의 최대 공급국인 브라질. 미국과의 교역에서 무역 적자국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50%라는 초고율 관세를 매겼습니다. Mas se não tiver negociação, a lei da reciprocidade será colocada em prática. Se ele vai cobrar 50 de nós vamos cobrar 50 dele. 게다가 트럼프는 브라질에 보낸 관세 서한에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멈춰야 한다며 브라질 국내 정치를 언급했습니다. 남미의 트럼프라 불리는 브라질의 전 대통령 보우소나루는 현 대통령 룰라의 최대 정적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좌파 성향인 룰라와 맞붙어 재선에 실패한 뒤 그는 대선 불복 폭동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비롯해 군부 쿠데타 모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옹호합니다. Bolsonaro is not a dishonest man, and they want to put him in jail. And I think that's a witch hunt, and I think it's very unfortunate. 트럼프 대통령과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SNS에서는 둘을 연인 관계에 빗대기도 합니다. Pra rever o meu crush, o Trump I love you, o Trump I love you. 브라질 내에선 반 트럼프 여론이 고조되고 룰라 대통령도 강경 발언을 이어갑니다. Presidente da República não é gringo que vai dar ordem a esse presidente da República. Não é. 트럼프의 압박 속에 룰라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론도 높아졌습니다. 브릭스 정상회의에서도 미국의 관세를 비판하며 회원국의 연대를 강조했던 룰라. 중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조짐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독일 미넨 도심 한복판, 자동차가 군중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총 39명이 다쳤고 한 모녀는 끝내 사망했습니다. Zum Täter kann man momentan sagen, das ist ein 24-jähriger Afghane. 아프간 출신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 고의 범행임을 자백했습니다. Angst und also definitiv Angst. Einfach dieses nicht in Sicherheit zu sein, ich kann es gar nicht beschreiben, ja. 이 사건은 독일 정치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둔 치열한 경쟁 속 떠오르는 정당, 바로 AfD입니다. Burkas, Kopftuchmädchen und alimentierte Messermänner und sonstige Taugenichtse werden unseren Wohlstand, das Wirtschaftswachstum und vor allem Die deutschen Grenzen sind dicht. Sie sind dicht. 이 정당의 핵심 기조는 반이민입니다. In Deutschland nicht nur Anti-Scharia an der Schule, nicht AfD wählen. Du gehst gern mit Angst nach Hause, nicht AfD wählen. 지난해 독일에서 벌어진 흉악범죄의 용의자가 난민으로 밝혀지며 사회적 충격을 안겼는데요. 연말 대규모 인파가 모인 광장에서 차량 공격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용의자가 이민자로 밝혀지며 반이민 정서는 더욱 확산됐습니다. 사고 다음 날 열린 반이민 집회. 집회를 주최한 AfD는 반이민 정서를 앞세워 지지층을 결집했습니다. 그 결과 AfD는 지지율 2위를 달리고 있고 특히 젊은 층의 정당 선호도 조사에서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AfD는 SNS를 적극 활용하여 청년 유권자의 관심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이민자 우편함에 항공권, 이른바 추방 티켓을 넣거나 이민자 혐오 콘텐츠를 주로 게시하며 흉악범죄 사건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청년들은 가벼운 챌린지로 시작해 이민자 비하 노래 등을 확산시킵니다. Claim to have easy and fast accessible answers to
very difficult, big questions. They're experiencing the war in Europe, in Ukraine right now, and there's a sense of uncertainty. And so they're kind of flocking to parties that offer them easy solutions to complicated problems. AFD에서도 극단적 행보를 보이는 비에른 헤케는 연설 중 나치 구호를 사용했습니다. 혐오 발언을 포함 거듭 논란이 됐습니다. 지지율 2위 정당 인사가 인터뷰 중 히틀러를 옹호하고 연설 중 나치 구호를 외치는 상황. 독일 사회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우려합니다. 극단주의 범죄율도 지속 증가하는 독일. 10년 전 난민을 포용했던 독일 사회. 지금 독일은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작년 1월 군마현 정부는 시민들이 공원에 세운 조선인 추도비를 철거했습니다. 추도비에 담긴 문구 및 관련 집회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게 철거 사유. 지자체에 끊임없이 철거 압력을 넣은 우익단체는 이날에도 나타났습니다. 決まってるんだよ、撤去が。歴史的にそうだろ。朝鮮児労働強制的に使ったんか、日本がじゃ。 역사적 사실은 시민들이 찾아낸 자료들에 보존돼 있습니다. 군수기업의 일치와 관계자 증언이 말해주는 것은 조선인을 끌고 와 참혹한 환경에 몰아넣었다는 사실. 事故で亡くなったとかこれは病死ですよね。病死とか事実は事実としてしっかり把握して植民地の奪い合いって言いますかね、加害者としてのそういう責任もねあると思いますね。 일제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숨을 거둔 후에도 탄압을 멈추질 않았습니다. 윤봉길 의사를 일제가 묻었던 장소. 당시 묘비도 없이 암장되었기 때문에 1946년 3월 유체가 발견되어 안장될 때까지는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는 길 사이에서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1992년에 한국 정부와 양국 시민단체 노력으로 인근에 순국기념비가 세워졌지만 우익단체들의 철거 압력이 최근 늘었다고 합니다. 安葬地のところには杭が打たれて特等は日本のものだと. 순국기념비에도 일제의 침략을 뜻하는 글자만을 골라 파손한 흔적들이 역력합니다. 일제는 당시 제9사단에서 윤봉길 의사의 처형을 집행했습니다. 현재는 육상자위대 사격장 시설로 돼 있습니다. 少しこっちの辺りにあるんですけども鍵がかかってしまってますね。一日中入れるっていうことですよね。でちょうど今日は土曜日なんですけれども、それがどこなのかということをきちんと調査したいと外務省と防衛省の人に来てもらってですけども回答は全然ないんですね。 런던에서 300km쯤 떨어진 영국 3위 항구 도시 킹스턴 어폰 홀. 이민자를 쫓아내자는 외침 속에서 극우 폭동이 번졌던 지난해 대규모 폭력 사태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오는 5월 시장 선거를 앞두고 영국 개혁당이 후보를 처음 공개하는 자리. I think the Term Reform UK will probably not tell lies, and I think they'll be better for the country. Yeah. 다른 한켠에선 개혁당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집니다. I think they're using an age-old tactic which many systems have used to create hate in the common people between each other in order to gain power. The next Prime Minister of the United Kingdom, Nigel Farage. 개혁당 리더는 바로 이 사람, 친 트럼프 인사 나이절 페라지 대표입니다. 브렉시트를 주도한 인물로 지금은 반이민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This massive increase in population has actually damaged the quality of life of every single one of us in this country. 차기 지도자에 대한 순호감에서 페라지 대표는 보수당 대표는 물론 집권 노동당 스타머 총리를 앞섰습니다.
핵심 지지 세력은 청년 남성입니다. It would be good to have someone refreshing new who actually carried out politics, who's friends with Donald Trump, who can, support the world the way the world's going at the moment. 페라지 대표는 KBS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개혁당의 돌풍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If you look at the Labour Party, they're so miserable. The Conservatives had a big majority in 2019, but frankly betrayed the trust of their voters. We're filling it with optimism. 프랑스 국민연합을 비롯해 유럽 극우 정당들은 트럼프와 같은 스트롱맨 전략으로 약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창당한 극우 성향 독일 대한당은 지난달 총선에서 지지율 20.8%로 제2당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3년 전 총선에 비해 지지율이 2배 높아졌습니다. Cette crainte des immigrés considérés comme boucs émissaires, ce qui se traduit par un potentiel de popularité des groupes plus d'extrême droite ou de... 트럼프발 격동의 시대, 미국 우선의 트럼프 독트린 마가는 유럽의 극우 세력에게 힘을 불어넣은 반면 중도 정당 지도자들은 벼랑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같은 스트롱맨이냐, 모두가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냐, 유럽의 민심은 어느 쪽으로 갈까요? 일본 사이타마 현의 한 작은 공원에서 봄맞이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축제의 주인공들은 나라 없이 중동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세계 최대의 단일 민족 쿠르드족입니다. 2,500명 안팎으로 추정되는 제1 쿠르드족은 24절기 중 충분히 한국의 설날 같은 명절입니다. 쿠르드족이 속한 페르시아 문화권에서는 노루즈라고 불리는 춘분 때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クルド語で新しい日という意味になります。生命が激しい冬を乗り越え暖かい春へと切り替わる第一歩の日としてこうなります。 봄이 왔음을 축하하는 행사답게 행사장 안에 참가자들은 신나고 즐거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행사장 밖에는 행사의 의미와 어울리지 않는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장기를 몸에 두른 남성이 쫓겨나고 있습니다. 사이타마현 토다시 의회의 카와이 유스케 의원입니다. 카와이 의원은 행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합니다. 튀르키예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테러 단체로 지정된 PKK, 즉 쿠르드 노동자당과 관련되어 있어 위험한 행사라고 주장합니다. 私たちは当たり前のことを言ってるだけです。埼玉県日本人がね怖がってるわけです。それに対して抗議をしている当たり前のことしか言ってません。 2년 전 한 시립병원에서 쿠르드족 100여 명이 집단 패싸움을 벌인 사건이 크게 보도되면서 우익 세력이 제1 쿠르드 사회를 혐오의 새로운 좌표로 찍었습니다. 우익 인사들은 그 후 쿠르드족이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는 혐오 선전물을 SNS를 통해 퍼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지난해에는 한 20대 쿠르드 남성이 일본 소녀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자 부정적인 여론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들은 튀르키예 국적이 대부분인 일본의 쿠르드족은 난민 심사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장기 체류하고 있는 가짜 난민이라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쿠르드족 2,500여 명은 본국 정부의 탄압을 피해왔다며 일본에서 난민 신청을 반복해왔지만 일본 정부가 지난 30년 동안 난민으로 인정한 경우는 1명뿐입니다. 제1 쿠르드족은 일본 사람들이 꺼리는 이른바 3D, 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운 일을 도맡아 합니다. 多分クルドの人は多分同じ仕事のはやってるですね。みんなは同じぐらいです。解体の壊すの仕事です。 휴전이 발효된 후 구호품을 실은 트럭들이 하루에 600대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자 주민들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호품입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피난민들.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의 잔해 사이에서 가족들이 살아갈 만한 공간을 찾아냈습니다.
نحاول نستصلح حتى نقعد في بيوتنا حتى شوية 3 متر في مترين نقعد فيهم إن شاء الله الحال تكون أحسن من هيك. 공습으로 도시 전체가 파괴된 가운데 학교와 병원 등 공공시설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위성사진을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가자지구 전체 건물의 60%가 파괴되고 주거용 건물의 피해는 92%에 달합니다. 마흐무드 씨는 2023년 12월의 공습으로 아내와 5명의 아이를 모두 잃었습니다. أنا بتمنى إنه أقدر أستطيع إن أنا أطلعهم وأعملهم قبل. هذا اللي بدي إياه من كل الدنيا هذه. ما بديش يعملوا لي بيت ولا بدي أنا يعملوا لي قبل. أنا إلهم وخلص. أنا أطلعهم وأعمل لهم قبل. The Honorable Donald John Trump.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던 트럼프 미 대통령의 취임으로 종전에 대한 기대는 높아졌습니다. Just don't think it's realistic to say we're going to expel every Russian from every inch of Ukrainian soil, even Crimea. President Trump has acknowledged that reality. 러시아가 극도로 반발하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도 부정적입니다. 동부전선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는 협상의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Самое важное здесь устранить первопричины кризиса, о которых мы много раз говорили. Это самое главное. Его целью должно быть не краткое перемирие. 우크라이나에도 무기 지원 축소를 거론하며 협상을 압박하진 않을지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В будь-якому випадку ми не розглядаємо гарантії безпеки для України без Сполучених Штатів Америки.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을 보내 전후 상황을 감시하는 것도 유럽의 몫이라고 인식합니다. 팔레스타인 피난민들이 가자지구 해안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걸어갑니다. 전쟁 때 남쪽으로 피난 갔다가 북쪽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물과 먹을 것이 없어 굶질지라도 고향에 살겠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그런데 정참 병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웃 아랍 국가들로 이주시킨 뒤 가자 지구를 개발해 지중해식 휴양지처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겁니다. The U.S. will take over the Gaza Strip, and we will do a job with it too. We'll own it and be responsible for dismantling all of the dangerous unexploded bombs. 그러나 트럼프의 구상은 발표하자마자 거센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하마스는 혼란과 긴장을 일으키는 인종차별적 해법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서한 지구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도 가자 주민을 강제 추방했다는 트럼프식 재건하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The Gaza Strip is a very precious component of the land of the state of Palestine. It is part of our homeland, and we don't have a homeland other than the state of Palestine. 트럼프와 푸틴이 통화를 나눈 지 6일 만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회담이 개최됐습니다. 미국에선 국무장관, 국가안보 보좌관, 러시아에선 외무장관 등 고위급 인사가 참석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끝을 향해 진전을 보였다 밝혔습니다. Разговор был, я считаю, очень полезный. Основание полагать, что американская сторона стала лучше понимать нашу позицию, которую мы на основе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회담이 한창일 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튀르키예에 있었습니다. 종전 회담에 초대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Не запрошували на цю зустріч, російсько-американську зустріч в Саудівській Аравії. Для нас це було сюрпризом, я думаю, так як і для багатьох. 2차 대전 이래 유럽에서 가장 큰 피해를 낸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쟁 초부터 영토 수복, 나토 가입 없이 종전은 불가능하다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장악한 우크라이나 영토는 약 20%, 젤렌스키는 수복을 피력합니다. Це автоматичне визнання, що всі інші території не тільки в небезпеці, а всі інші території не українські. Тому Україна ніколи на це не піде. 트럼프는 젤렌스키를 향한 비난도 서슴지 않습니다.
And I'm very disappointed. I hear that, they're upset about not having a seat. We're the leader in Ukraine. I mean, I hate to say it, but he's down at 4% approval rating. 젤렌스키를 적당히 성공한 코미디언이라 조롱하고 미국 지원금을 허투루 쓰고 선거도 치르지 않는 독재자라 칭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는 러시아의 드론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 오데사에서도 드론 폭격으로 건물이 부서지는 등 전황은 여전하고 국민들은 적대국에 대한 분노만 커져갑니다. 사람들이 잠든 깊은 새벽, 가자 지구에 공습이 시작됐습니다. 고요했던 가자 지구 곳곳에 울려 퍼진 포성, 뒤이어 주민들의 비명이 가득합니다. 사전 경고 없이 한밤중에 일어난 공습. 자동차 연료가 없어 사망자와 부상자들은 당나귀 수레에 실려 병원에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피란민 텐트촌과 학교까지 폭격당하며 하룻밤 사이 1000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400명이 넘는 사망자 중 어린이가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아이들이 한창 단잠을 자고 있을 때 이뤄진 폭격.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أطفال نايمين مدنيين بصحيهم أبوهم لسحور الفجر بصحيهم قصبة اليهود نزلت عليهم مدرسة الناجحين.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최근 돌아온 포델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최전선에 러시아 용병으로 투입됐다고 합니다. This all the Nepalese. Here one instructor in Russian. We go to some battlefield before. We have to ranger training. 2 weeks. 원래 홍콩에서 일했던 포델 씨. 러시아 부대에 있는 친구의 권유로 민간 군사기업 바그너 그룹의 용병으로 고용됐습니다. 짧은 군사훈련 후 배치된 곳은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And we go to the front line. We always deploy to the front line, red zone area. We have to handle tank, Arnata, Leoparda tank, and who fighter, they can rolling to all the area in our battle area, and we shoot tank in front line. 포델 씨와 함께 전장으로 온 47명의 네팔인 용병들.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으로 이들 중 6명이 목숨을 잃고 포델 씨도 크게 다쳤습니다. 이 끔찍한 전장에 자진해서 뛰어든 이유는 뭘까? Even here from Kotesar, 20 rupees Nepalese. And salary, 1 month working salary, 8,000 Nepali. 8,000 or 10,000 Nepali. How to survive? Main problem in here. 네팔 청년 대상의 러시아 용병 모집 광고는 SNS에서 흔히 보입니다. 용병이 되면 높은 임금을 받는다고 강조합니다. 최소 2,000달러, 하나로 약 3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이는 네팔 전문직 남성 평균 월급의 10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बहुत ज़्यादा प्रॉब्लम हो रहा है क्योंकि हमारे साथ एजेंट ने हमें झूठ बोल के इधर भेजा है यहाँ से निकलना चाहता है हमारे साथ 3 इंडिया के भाई लोग थे मा आएर कन्ट्र्याक्ट साइन नगर्नु अनि जो नेपालमै हुनुहुन्छ रसिया आउने तरकारीमा हुनुहुन्छ त्यो मान्छेहरू कोही पनि रसियामा नआउनुस् किनभने यहाँ चाहिँ धेरै गाह्रो छ यहाँ चाहिँ यो जिन्दगीको सवाल छ हैन मनीको केही पनि सवाल छैन यहाँ चाहिँ 어두운 새벽, 구급차 여러 대가 구조 작업을 위해 출동합니다.
구조대원들이 차량 쪽으로 접근하기 위해 내리는 순간 갑자기 총성이 울립니다. 도망치는 구조대원의 다급한 발걸음과 난사된 총알 소리까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구호 활동 중이던 실종된 구조대원 15명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찌그러진 구급 차량 역시 모래더미 속에 깊숙이 파묻혀 있었습니다. 사망한 구조대원들은 땅속 깊은 곳에 안매장된 채 발견되었고 그중 일부는 수갑에 묶인 채 가슴에 총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It's an absolute horror. Health workers should never be a target, and yet we're here today digging up a mass grave of first responders and paramedics. 그렇게 젊은 청년은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례식장의 가족들은 오열했습니다. 또 다른 구조요원 아시라프 씨의 어머니도 비통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رافع راسي يما وساند ظهري طول عمرك يما والله رافع راسي يما والله رافع راسي عم فوتك رفعت راسي. 국제 적십자사 연맹은 숨진 8명의 구조대원 이름을 공개하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스라엘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Well, last Sunday, several uncoordinated vehicles were identified advancing suspiciously toward IDF troops without headlights. 그러나 이스라엘 외무장관의 해명과는 달리 구급차는 전조등을 켜고 있었고 구호 의료진을 알리는 적신월 마크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Among the dead were 6 Hamas terrorists that Hamas have on many occasions, many documented occasions, used ambulances as a cover. 대변인의 해명과는 다르게 무장 세력은 없었고 사망자는 적신월사 구조요원 8명, 민간방위대 6명, UN 직원 1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쏟아지는 미사일 공격과 포탄에 건물이 무너지고 무수한 민간인들이 희생될 때 전장 한가운데 응급 구조대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 희생된 팔레스타인계 의료 요원들은 1000여 명. 적대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이들은 국제법상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이번에 가해진 이스라엘군의 총격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광물협정 하루 뒤인 지난 1일 우크라이나 오데사주에 드론 폭격이 일어납니다. 같은 날 자포리자주 상황도 마찬가지. 순식간에 주저앉은 건물, 구조대원들이 부서진 건물 더미를 헤치며 생존자들을 수색합니다. 러시아가 자폭 드론과 항공기를 투입해 대규모 공습을 단행한 것. 그런 상황 속 충격적인 사건이 공개됩니다. 러시아의 구금돼 사망했다고 알려진 우크라이나 기자 빅토리아 루슈치나의 시신이 끔찍한 상태로 돌아온 것. 고문의 흔적도 보였습니다. тіло частково муміфіковане, немає частини внутрішніх органів, мозку, очей, частини гортані. Звісно, це був шок, тому що стан тіла Вікторії жахає, в якому її повернули. 지난 2월 러시아와의 전사자 교환 당시 돌려받은 757구의 시신 중 마지막 시신에 적힌 문구. 신원미성의 남성으로 분류됐던 시신이 빅토리아 루슈치나였던 겁니다. Звати Вікторія Рошкіна, зі мною працює Олексій Ніколін. Зараз ми перебуваємо біля Печерського суду. 우크라이나 프리랜서 기자로 다양한 매체에서 활약한 빅토리아 루슈치나. 현장에 대한 애정이 컸던 그녀는 전쟁 이후 줄곧 러시아 점령지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시민이 존재하지만 우크라이나 기자는 출입할 수 없는 땅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점령진의 민간인 포로, 일명 유령 포로의 실태를 취재하고자 했습니다. 점령지에서 붙잡힌 유령 포로의 수는 16,000여 명. 수용소 중 고문을 자행하는 곳은 29곳으로 파악됩니다. 오직 수감됐던 자만 정체를 알고 있는 곳. Один бере за одну руку і ногу, і другий бере за одну руку і ногу. І починають мене пхати всі. Тобто вони хотіли бити, вони били. Вони хотіли використовувати струм, вони використовували. 결국 다시 점령지 잠입을 감행합니다. 2023년 7월 말 자포리자 지역으로 출발. 8월 3일 에네르호다르에서 러시아 경찰에 붙잡힙니다. 나우루 멜리토폴시 고문방으로 이송되고 4개월 뒤 러시아 타간로크시로 옮겨집니다.
종착지는 러시아에서도 악명 높은 시조2 구치소. 실종 약 1년 후 빅토리아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І вона, і батьки, вони один одному підтвердили, що йдуть такі розмови про те, що має бути обмін. 그리고 약속된 포로 교환 당일. 죽음의 고비를 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수감자들 속.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2주 후 러시아 국방부가 전한 건 빅토리아가 포로 교환 이후 사망했다는 정보입니다. 수감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타간로크 시조2에 있는 고문시설은 총 2동. 각 방마다 용도도 다릅니다. 전기 충격, 물고문, 구타, 구속 등 모든 고문이 가능한 곳. 그 안에서 빅토리아도 예외는 아니었을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공습했습니다. 야간에 드론과 미사일을 이용해 이루어진 공습으로 키이우 시민들은 밤새 공포에 떨었습니다. 공습은 25일 밤 절정을 이뤘고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의 드론 공습으로 기록됐습니다. 현장에선 긴박한 구조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수도 키이우에서 약 100km 떨어진 소도시도 타겟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공습으로 남매 3명이 한꺼번에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Будівлі повністю знесені. І сестра з чоловіком в реанімації, а діти загинули. 3남매가 함께 다녔던 학교에는 추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이들은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난 남매로서 이 학교에 초, 중, 고등학교 과정에 함께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죽음의 길마저 함께 갔습니다. 삼남매 중 막내인 스탄스. 개구장이었지만 항상 명랑하고 밝은 성격에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Що ось постраждав наш Стас, і ми зараз з вами, діти, живемо, проживаємо, мусимо проживати і своє життя, і за Стаса. 이번 공습이 충격적인 것은 포로 교환과 맞물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의 막교환이 끝나자마자 최대 규모의 드론 공습이 단행된 것입니다. 종전의 희망은 공습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Скільки ви не їли шоколаду? 3 роки. 3 роки ми не їли шоколаду. Зараз ми його з'їмо. Слава Україні. Тримай. Героям слава. Слава Україні. Героям слава. Шоколад 3 роки не їв. Їм. Дякую. Слава Україні. 이스라엘이 이른바 기드온의 전차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المشهد كم تشاهدون اشعال النيران في المواطنين بعد استهداف مدرسة. 가자지구 재점령을 목표로 학교를 비롯한 민간 시설에도 무차별 폭격을 가합니다. 지난 23일에는 가자지구의 한 의사 부부 자택이 폭격당했습니다. 남편 함디 씨가 퇴근 후 아이들과 있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이는 둘째 아담. 아이 둘은 건물 잔해에 깔려 시신도 수습하지 못했고 7명은 불에 심하게 그을려 신원 확인조차 어려운 상태로 엄마가 일하는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وجبتها معايا الدكتورة معايا صارت ما بين الموتين ما بين الناجي الوحيد من أولادها ما بين زوجها اللي ما بين الحياة والموت. 이스라엘군은 무장 세력 용의자를 겨냥한 거라며 민간인 피해 여부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폭격을 가까스로 피한 주민들에겐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식량을 구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امبارح لميت لهم من الزباله زيك وسخنت واكلناه. نزل المعويه ارحم من الحرمان من الاكل والجوع، الجوع اصعب كثير، اكبر مرض حقيقي هو الجوع. 3월 초 휴전이 끝난 뒤 이스라엘이 식량을 비롯한 구호품 반입을 차단하면서 5살 오사마는 영양실조에 걸렸습니다. احنا ناكل معلبات، ناكل عدس اصفر، ناكل بقوليات. أسامة خسر 4 كيلو من وزنه. أسامة كان وزنه 13 كيلو، الآن 9 كيلو ووزنه بنقص. 봉쇄가 2달 넘게 이어지며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졌습니다. 가자 전쟁 이후 계속 이어진 기근. 국경이 봉쇄된 뒤 80일 동안 영양실조로 사망한 사람만 58명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13일 새벽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폭격이 가해졌습니다. 곳곳에서 폭발음과 전투기 소리가 들립니다. 한밤중 기습 공격에 고층 건물은 화염에 휩싸이고 사람들은 놀라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이스라엘 전투기 200여 대가 330기 이상의 미사일을 이란 전역 주요 군사시설에 쏟아부은 것. 이란을 직접 겨눈 이스라엘의 사상 최대 규모 공격입니다. 심지어 민간인 주거 지역도 공격을 받아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전투기가 향한 곳은 이란의 주요 군사시설이 위치한 도시들, 공군기지가 위치한 타브리즈, 핵 농축시설이 위치한 나탄즈 등이 폭격 대상이었습니다. Israel launched Operation Rising Lion, a targeted military operation to roll back the Iranian threat to Israel's very survival. 후세인 살라미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바게리 군 참모총장 등 최고위급 인사가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고 핵 과학자들도 최소 6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악랄한 본성을 드러냈다며 즉각 혹독한 응징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البته ملت ایران و مسئولان کشور در برابر این جنایت سکوت نخواهند کرد و پاسخ مشروع و قدرتمند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دشمن را از اقدام احمقانه خود پشیمان خواهد کرد. 보복이 시작됐습니다. 이란이 현지 시각 13일 밤 9시경 이스라엘을 향해 다량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 중동 지역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이후 이란은 이스라엘 전역의 주요 시설을 타격하며 맹렬하게 반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란은 여러 무기를 동시에 발사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었습니다. 오랜 갈등의 고조에 따른 공개적인 군사 공격으로 이스라엘 중심부에 가해진 역대급 공격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에도 공격이 이어집니다. תראו מה קרה בחוץ, אתם לא מאמינים. כל הרחוב נשבר, אין יותר, יואו, אתם לא מבינים מה קורה? 이스라엘의 자존심이라 불리며 국방연구의 중추를 담당하는 바이츠만 연구소도 이란의 폭격을 당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공격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속되는 이란의 반격, 이스라엘은 이란 아라크 지역의 핵심 핵시설까지 공격했습니다. מטוסי הקרב שלנו תקפו את הכור הגרעיני במרחב עראק שבאיראן, אך בעל פוטנציאל לאפשר למשטר האיראני את היכולת לייצר פלוטוניום מאושר. פעלנו כדי למנוע מהמשטר האיראני את היכולת להשמשת הכור ולקידום הדרך ליצירת נשק גרעיני. זו חובתנו. 격화되는 상황 속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에 대한 군사 개입은 미국 안에서도 찬반이 나뉘는 문제입니다. How many people live in Iran, by the way? I don't know the population. You don't know the population of the country you seek to topple? How many people live in Iran? 92 million. Okay. How could you not know that? You're a senator who's calling for the overthrow of the government. You don't know anything about the country. 미국의 대이란 군사 개입 문제엔 공화당의 전통적 주류와 마가 강경파가 대립합니다. 전부터 미국의 군사 지원을 요청해온 이스라엘에게 트럼프가 B-2 스텔스 폭격기와 이란의 포르도 핵시설 타격을 위한 벙커버스터 지원을 고민 중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마가 강경파는 군사 개입이 미국을 위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진정한 미국 우선주의는 중동 안보를 위해 미군을 희생시켜선 안 된다는 겁니다. I have a message directly from the president. I will make my decision whether or not to go within the next 2 weeks. 미군 공군기지에서 스텔스 폭격기가 새벽 출격에 났습니다. 이란을 향해 18시간을 쉬지 않고 날아간 폭격기는 테헤란 남쪽 산악지대에 위치한 핵시설에 지하로 파고들어 파괴시키는 벙커버스트를 투하합니다. 한밤에 망치작전으로 불리는 공습으로 파괴된 지상시설의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벙커버스트가 지표를 뚫고 들어간 구멍 6개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Tonight I can report to the world that the strikes were a spectacular military success. Iran's key nuclear enrichment facilities have been completely and totally obliterated. 미군까지 직접 개입하게 만든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지난 13일 새벽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이란의 주요 군사시설에 기습 공격을 가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의 군 수뇌부와 핵과학자가 다수 사망하자 이란도 즉각적으로 반격을 개시했습니다. 방북망이 막지 못한 이란의 미사일은 이스라엘 곳곳을 파괴했습니다. 이란은 핵시설 비격에 대한 보복으로 카타르의 미군기지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점증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양국 사이의 휴전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국제적인 공습은 있었지만 포성이 멈추어 국제사회의 우려는 해소됐고 트럼프의 위상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핵시설 타격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 CNN 보도는 이런 분위기를 단번에 뒤엎었습니다. Defense Intelligence Agency has assessed that the core components of Iran's nuclear program are largely intact and that Iran's nuclear program has essentially only been set back by months. 트럼프는 해당 기자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이란 핵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I would say issue the report when you know what happened. I wouldn't say that it could be severe or maybe not. So people like you picked up and said, "Oh, it's not severe." We're just no, looking for the report was not a complete report. 쏟아지는 질문에 특정 언론을 향한 거친 발언까지 여과 없이 나왔습니다. And then the instinct of CNN, the instinct of the New York Times is to try to find a way to spin it for their own political reasons, to try to hurt President Trump or our country.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생방송 중이던 앵커 뒤로 큰 폭발이 발생합니다. 다른 방송에서도 생생히 담긴 현장. 공습은 이스라엘군에 의한 것으로 시리아 국방부 건물을 정확히 노렸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이번 공습으로 최소 3명이 사망하고 34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Any reaction on the Israeli airstrikes in Damascus? We condemned the attacks and we called for an urgent meeting of the Security Council. 이스라엘은 이번 공습의 원인이 시리아 남부 지역에 투입된 시리아 정부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نهاية شرفة منطقة المزرعة على أطراف السويداء بيني وراي. ولا نحن مكملين بطريقنا إذا هيدي العصابات ما توقفت إن شاء الله نحن ما نتوقف حتى إحلال الأمن والأمان في أي مكان. 스웨이다 지역을 포함해 골란 고원에까지 분포해 있는 드루드족. 이들은 이스라엘에서 다른 아랍계와는 달리 군복무도 임할 만큼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스웨이다 지역, 드루즈족과 수니파 베두인족 간 갈등은 늘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베두인에 의한 드루즈 청년 집단 폭행 사건이 갈등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부족 간 소규모 총격전이었지만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소요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시리아 정부군이 투입되며 전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정부군의 진압이 유독 드루즈 민병대에 집중됐다는 SNS 게시물이 퍼졌고 정부군 진압으로 500명이 넘게 사망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드루드족이 많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루드족만을 탄압하지 말 것을 주장하던 이스라엘. 결국 진압작전에 투입된 시리아 정부군의 탱크를 정밀 타격하며 시리아 공습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가자지구 배급소 앞이 구호품을 받으러 온 주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총성이 들립니다. 놀란 주민들이 우왕좌왕합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최루액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분사하고 민간 보안 요원으로 보이는 이가 조준사격 자세로 발포합니다. And it's almost as if a game is being played that they're deciding to shoot the head today and the neck tomorrow and the testicles the day after. 5월 말부터 가자지구 구호품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함께 만든 가자 인도주의 재단을 통해서만 배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총격에 대해 이스라엘 측은 흥분한 군중을 제지하기 위해 경고 사격만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영상에는 가만히 있는 사람들 코앞까지 총격을 가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배급소에서 1km나 떨어진 거리에 있었습니다.
군중들 사이 한 남성이 통곡합니다. 대기하던 중 아들이 사망했습니다. 이동을 허락한 후에도 총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وصل الرسالة كل العالم بالموت جبناه بالدم هاي الحين يابا احنا لقمة عيشنا لازم تجي بالدم عشان احنا ناكل حاجة على الرايق وستر الله ممنوع. 현재 가자 지구 주민들은 식량 부족으로 극심한 기아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만 15명의 아사자가 나오는 상황. 이스라엘이 배급을 통제한 이후 가자 지구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산모도 굶어 모유가 안 나오고 분유도 없어 아기가 굶어 죽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구호품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 국제사회는 이 문제의 원인이 이스라엘의 배급 시스템에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 21일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28개국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The new Israeli aid system is inhumane, it's dangerous, and it deprives Gazans of human dignity. 성명에는 G7 주요국 중 5개국이 동참했지만 미국은 빠졌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묵인 아래 최근 이스라엘은 가자 중부 지역까지 지상군을 투입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구호단체와 국제기구가 자리하고 있어 공격을 꺼리던 곳이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대상을 가리지 않는 듯 보입니다. 지난해 중국의 대졸자는 1179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졸업 즉시 실업이란 말은 이제 더 이상 풍자가 아니고 현실입니다. 2024년 12월 15.7%를 기록한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한때 20%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한 전문가는 중국 청년 중 절반 가까이 실업 상태이며 중국의 청년 실업 통계는 세계적인 기준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청년들은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개인 구직 광고를 공공장소에 내걸기도 하고 이력서를 티셔츠에 인쇄해 입고 다니기도 합니다. 大概投了有那个时候大概有800左右，然后可能因为我是应届生，没有太多经验，响应的不是很多。降薪裁员，在岗位上的人都已经可能要保不住工作了，那么新的人进去可能就更难。 베이징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허베이성 옌자오. 이곳에 거주하는 왕 씨는 중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에서 석사까지 마쳤지만 지난 12월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이리저리 마음을 다독여보지만 다시 일자리를 찾기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就比如说我是做文案，那你有可能你还要会设计，你可能还要会视频剪辑，就是得会好多功能，你才能做这个岗位，而不是单纯的写文案。 집에서 마냥 쉴 수만은 없는 왕 씨. 집세라도 내려면 뭐라도 해야 합니다. 왕 씨가 찾은 일은 택배 물품 관리. 물건을 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찾아서 내주는 일입니다. 有一个，您看一下是那个有一个15008的，也就照了回去差不多10天左右。是吧？您看一下确认。 임금은 시간당 12안, 2,000원 정도인데 허베이성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입니다. 现在都是10块钱现在的。啊，那可以。还能多大了？可以，没问题。可以，没问题。能干吗？能干。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의 분노와 좌절을 담은 영상은 중국 SNS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想要给自己谋求一份工作，想要让自己安身立命能够活下来的人，一个建议呢，到底该怎么办？ 이베리아 반도의 서쪽 끝 포르투갈. 아름다운 풍광과 온화한 기후 그리고 저렴한 물가 덕분에 많은 관광객이 찾는 나라입니다. 관광업은 포르투갈 GDP의 약 10%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입니다. 그러나 정작 국민은 조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곳 포르투갈은 유럽 국가 중 해외로 떠나는 국민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특히 젊은이의 30%가 나라를 떠났다는 통계도 있는데요. 이들이 조국을 탈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올해 24인 헤알리뉴는 인류학 석사과정 학생입니다. 학위 논문을 마무리 짓는 중인 그녀는 해외 이주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Os salários em Portugal também são muito baixos. Nós estamos a falar de salário mínimo que está nos 880. Penso que acho que agora com o último aumento ficou... Uma grande fatia desse salário acaba por ir para a casa, acaba por ir para os custos do dia-a-dia e o que sobra é muito pouco para conseguir fazer pé de meia para o futuro e para conseguir fazer uma... 포르투갈은 유럽에서 평균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특히 수도 리스본에서는 지난 10년간 주택 가격과 임대료가 2배 넘게 올랐습니다. 결국 청년들은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이들은 치솟는 집값과 고질적인 저임금이 조국을 떠나게 만든다며 분노합니다. 포르투갈 사회를 흔들고 있는 청년들의 브레인 드레인, 즉 인재 유출이라고 불리는 현상은 의사 같은 전문 직군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Neste momento, os meus colegas e eu, líquidos, vamos ficar nos 1.500 euros, enquanto que se eu for para fora e para o país que eu estou a pensar, que é a Suécia, mas vou ganhar cerca do triplo. 해외로 떠난 청년은 정부 정책보다 이주가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강조합니다. My experience as an immigrant was really amazing when I came to Switzerland. I started skiing, I did a lot of hikes. The salary difference was quite big. It was about 3 times more. 포르투갈은 GDP의 약 5%를 교육에 투자하지만 첨단 분야의 인재들은 마땅한 일자리를 얻지 못해 나라를 떠나는 일이 반복됩니다. Portugal também tem uma economia muito dependente de alguns setores de baixo valor acrescentado e de baixos salários. A ausência de uma política de industrialização assente no trabalho qualificado, ou seja, industrialização com inovação, etc. Acho que se Portugal não resolver esse problema, seremos uma instância turística do norte da Europa e destino agradável para nómadas digitais que ganham salários noutros países. 연간 3천만 명 이상이 방문하며 관광 대국으로 성장한 포르투갈. 정작 젊은이들이 조국을 떠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도쿄 스카이트리 아래를 달리는 활동가들. 사람들 눈길을 피해 삶의 무게를 짊어진 노숙인들의 생존을 확인하는 것이 오늘의 주요 업무. こんばんは。風が少ないかね今日。風少ない。良かったです。だいたい160ぐらいですよ。その時はもうね動けなかったんで。あ、そうなんですね。もう間に入っちゃってる。 젊은 시절 고된 노동의 생채기는 살갗을 파고드는 발톱만큼이나 고통스럽습니다. やっぱり建設労働の人たちが多いです。昼間にそんなに行って夜こちら側で。やっぱり体壊しちゃって、仕事をできる人たちが来てもね仕事がない。もう労働の街って言われた時代がもう終わっちゃったから。 도쿄 중심가에 있으면서 유명 관광지와 가깝지만 일본 3대 슬럼가로 불리는 사냐지구. 한때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여들던 이곳은 하룻밤에 3만 원도 안 되는 저렴한 숙소들만 남아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춘 시절 땀 흘리며 경제 성장에 기여했던 노동자들. 폐품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데 빈곤보다 더 참기 힘든 건 소외와 차별이라고 말합니다. 사냐なんて言いました? 人間の捨て場. 進化したばっかりどんどんひどくなるんじゃない。これからみんな昔勢いあった人はみんないなくなっちゃうもんね。 96년도엔 도쿄도와 각 자치구가 도내 노숙인을 거주지가 정해질 때까지 사냐지구에 머물게 하는 이른바 사냐규칙을 만들었는데 이들이 그대로 정착하면서 생활보호 대상자의 마을로 변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일본 경제 구조 변화로 일용직 노동자도 일자리를 잃으면서 사냐지구는 슬럼가로 변해갔습니다. 1990年代のバブルの崩壊がやっぱり非常に大きくて多くの労働者が日雇いの仕事を
探すのが非常に困難になって 최근 아르헨티나 수도에서는 매주 수요일 시위가 벌어집니다. 연금 생활자들이 주도하는 이 시위에 지난 12일 축구 팬들이 합세하면서 규모가 훨씬 커졌습니다. 진압 경찰의 물대포에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보다 못한 시민이 물대포차에 다가가지만 막을 도리는 없습니다. 오히려 경찰에 끌려갑니다. 물대포뿐 아니라 시위 진압용 고무탄이 쉴 새 없이 발사됩니다. 시위대는 거리의 차량 방화로 맞습니다. 시위대의 주축은 연금 생활을 하는 노인들입니다. 수십 년을 일하고 노년의 연금으로 평범하게 살고자 했지만 최근 상황은 그들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Realmente en los últimos tiempos los jubilados estamos peor. Las estadísticas, de acuerdo al índice de inflación, aumentan menos que... 진압 경찰에 떠밀려 정신을 잃은 할머니의 영상이 화제가 됐습니다. 올해 87세로 알려진 이 할머니에 대해 아르헨티나인들은 걱정과 함께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2023년) 이른바 전기톱 개혁을 내세워 대통령에 오른 밀레이. 정부 지출을 가차없이 줄였고 국회를 통과한 연금 인상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Si los degenerados fiscales que están en el Congreso de la Nación Argentina quieren romperme el programa económico, lo voy a vetar. 밀레이 대통령은 오히려 연금 예산을 대폭 삭감했고 오랫동안 유지되던 연금 관련 혜택들도 축소했습니다. 이런 정책은 연금 생활자들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가져왔을까? 글로벌 통신원이 약국에서 만난 메디나 씨는 무엇보다 약품 구입에 들어가는 지출 때문에 힘겹다고 말합니다. Este, por ejemplo, es el que yo tomo para las coronarias. Vivíamos gratis y ahora hay que pagar todo. O come o toma los remedios. Y hay muchos. 2024년 중반 이후 상승률은 둔화됐지만 밀레이가 취임한 후 첫 해의 평균 물가는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메디나 씨 부부는 부족한 연금에 아르바이트까지 했지만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어 저축해둔 돈까지 모두 썼습니다. Ahora vamos a ver cómo hacemos. Por eso decía que tenemos que pensar dónde vamos a ir. No quiere a su gente, no le interesa. No solamente los jubilados. Y si la familia. 과감한 긴축으로 재정 흑자를 달성한 밀레이. 하지만 희생을 강요당했다고 느끼는 연금 생활자들이 있는 한 사회는 쉽게 안정을 되찾기 어려워 보입니다.